전직 무용수 정하연의 역전 스토리. 저는 정하연입니다. 55세죠. 지방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고 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사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문화센터 연습실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발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7살 수민이가 플리의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작은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는 수민이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는 무릎을 꿇고 수민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등을 조금 더 펴볼까? 발레리나는 항상 당당해야 한다고 했지? 네, 선생님처럼 당당한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연습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제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30년 전 무용을 포기했을 때의 아픔까지도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집 앞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두꺼운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졸업 30주년 기념 모임 겸 대형 재활병원 성형협진센터 오픈식에 초대합니다. 손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연이는 집이 가난해서 레오타드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네. 얼굴도 별로인데 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춰? 무용수는 외모도 중요한데 말이야. 그 모든 말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일까? 가볼까? 혼잣말을 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길까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흩뿌리고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평소 즐겨 입던 검정 원피스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갔죠. 거울을 보니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에 몸을 감싸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여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려한 3명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하윤정, 박지연, 최정윤. 예전 무용가 동창들이었어요. 어머, 설마 정하연 아니야? 하윤정이 저를 발견하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 목소리 톤에서 30년 전과 똑같은 우월감이 묻어났거든요. 아, 맞네. 하연아, 정말 오래됐다. 박지연도 다가오면서 저를 위아래로 후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마치 상품을 품평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요즘 뭐 하며 지내? 결혼은 했어? 문화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발레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아, 그래? 지방에서? 최정윤이 끼어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제가 아니었죠. 지방이라는 단어를 마치 시골이라고 표현하듯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보람있게 지내고 있어요. 그 나이에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힘들지 않아?
몸도 많이 상할 텐데. 하윤정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나는 그런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런데 하연아, 너 성형 생각은 없어?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나이 들어서 해도 자연스럽게 된다던데. 하윤정이 자신의 얼굴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30년 전 그 조롱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나이에는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늙어 보인다고. 박지연이 자신의 팔자주름 없는 얼굴을 자랑하듯 만지며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리프팅 했거든. 어때 티나? 500만 원짜리인데 정말 자연스럽지? 와, 전혀 안 나. 정말 자연스러워. 나도 예약 잡아야겠다. 서로 칭찬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 자랑, 외모 자랑으로 일관하는 대화가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호재활병원 성형협진센터 개관식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 병원이 바로 제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12년 전 제가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을 때 만난 그분. 처음엔 제가 무용을 했다는 것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자체를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년 전 그 시절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연이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 한다더라.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부라면서 그런 집 딸이 무용을 배우다니.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가난하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괜히 예술이네 뭐네 하면서. 그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픈데도 남의 집 청소를 하시면서 제 학비를 대주셨죠. 하연아, 너 진짜 춤은 잘 추지만 얼굴이 너무 아쉽다. 무용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도 중요한데 그런 얼굴로 무대에 서려고? 그런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연습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췄어요. 거울 앞에서 땀을 흘리며 완벽한 동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용계의 현실적인 벽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뷔페가 시작되자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담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대화는 점점 불쾌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하연아, 너 정말 관리 안 하고 사는구나. 그 나이에 그 얼굴이면 적어도 리프팅 2번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정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말이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요즘 문화센터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박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았죠.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다니. 요즘 성형도 할부된다던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아니면 남편이 반대해? 하윤정이 낄낄거리며 물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저는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아, 그래?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나이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정말 늙어 보인다고. 나는 한 달에 관리비만 200만 원씩 써. 그래야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지. 하윤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뭔데? 설마 정신승리?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요. 아이들이 춤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만족하며 살아? 현실을 좀 봐. 여자는 나이 들면 외모가 경쟁력이야. 최정윤이 비웃듯 말하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제 쪽으로 흔들었어요. 빨간 와인이 제 검정 원피스에 튀었죠.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나 봐.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마치 30년 전처럼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재미있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뭐라고? 무시하긴 누가 누굴?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건 그만하세요. 그런 건 당신들이나 필요하지 저는 아니거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행사장을 감쌀 때였어요. 갑자기 VIP 전용 입구가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죠. 50대 후반의 품위 있는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여보 여기 있었어? 미안, 응급수술이 길어져서 늦었지.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옷에 묻은 와인 얼룩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이게 뭐야?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어머 하연아, 이분이 누구야? 하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어요. 통쾌함과 동시에 약간의 안쓰러움도 들었거든요. 제 남편이에요. 이재호라고 해요. 이재호? 혹시 그 유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재호 원장님? 박지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진 게 느껴졌죠. 맞아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시구나. 하연이 학창시절 친구분들이시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남편의 모습에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최정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하연아,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줬어? 하윤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특별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문화센터 선생님이니까요. 정말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지위나 돈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 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VIP 상담실에서 대기 중인 박지연 고객님, 보톡스 시술 상담을 위해 3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참고로 24개월 무이자 할부 계약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방금 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관리비를 쓴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할부로 시술을 받으려 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지 않았죠. 또한 하윤정 고객님 따님께서 언어재활 무료 상담을 위해 소아과에서 대기 중이신데 보호자께서 오시지 않으면 상담이 취소됩니다. 이번엔 하윤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소 완벽한 삶을 자랑하던 그 사람의 딸이 언어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니. 무료 상담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었죠.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 딸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최정윤 고객님께서는 지난주 성형 상담 시
VIP 대기실에서 음료를 엎지르신 건에 대해 청소비 15만 원. 청구서가 나왔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산대로 오셔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최정윤까지 완전히 당황해버렸어요. 15만 원 청소비도 못 내서 미루고 있었다니.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 허세와 가식으로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하연아, 잠깐만. 우리가 말이야. 하윤정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졌어요. 그 말을 남기고 행사장을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오셨죠.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포트드 브라 동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연습실 문이 열렸죠. 선생님, 손님들이 오셨어요.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업을 멈추고 나가보니 하윤정, 박지연, 최정윤이 서 있었어요.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수수한 차림이었죠. 명품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어요. 하연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하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박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고. 30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최정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죄송해. 하윤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일어나세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작은 휴게실로 안내해서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하연아,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너를 가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했던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그때는 정말 어렸으니까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경제력으로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모르겠어. 하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사실 다들 힘들게 살고 있어. 허세 부리느라 카드 빚만 수천만 원이야. 박지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사업망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는 아프고.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거짓말만 하고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성형비 때문에 대출받고 명품 가방은 다 가짜야. 그런데 너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졌어. 최정윤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진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더라. 우리는 겉모습만 꾸미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남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너는 진짜 자신답게 살고 있잖아. 하윤정이 목이 메어 말했어요. 그때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들 각자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30년간 품었던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연아, 우리 진짜 바뀔게. 더 이상 겉모습에만 신경 쓰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도 너처럼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할게. 박지연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 후 문화센터에서는 아이들 발표회가 열렸어요. 작지만 알찬 무대였죠. 30명의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발레를 선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엄마, 저 잘 춰요?
수민이가 백조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우아하게 춤추고 있었어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선생님, 저희 정말 잘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정말 잘했어. 너희들 모두 진짜 발레리나 같았어. 객석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윤정, 박지현, 최정윤도 앉아 있었어요.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응원해주고 있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아이들의 공연 어떠셨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해주는 게 있어요.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름다움이란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하윤정, 박지현, 최정윤의 박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공연이 끝나고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하연아,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 아이들도 그렇고 너의 말도 그렇고. 나도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봉사로 아이들 가르치기로 했어. 너처럼 보람찬 일을 하고 싶어서. 하윤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했어.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고 싶어. 박지현도 덧붙였어요. 나도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 무료로 해주기로 했어.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최정윤까지 말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며칠 후 남편의 병원 로비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어요. 진짜 치유는 몸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병원 예술치료 자문위원 정하연 교사. 제 사진과 함께 걸린 그 명패를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발레 치료 프로그램을 해보자.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문화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연아,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 봉사 갔다 왔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 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고마워.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발레를 여전히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했죠. 30년 전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무시받던 그 소녀는 이제 없어요.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존중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가 있을 뿐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니까요. 저는 정하연입니다. 55세의 평범한 발레 선생님이자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